저는 시험 볼 때 뒤에 별점 서류를 아예 안 봤는데 쓱 보니까 뭐 필요 없는 내용 같아서 그냥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필요했으면은 그 별점 서류 가서 뭐 필요한 게 있나 찾았을 텐데 저는 뭐 찾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복귀하면서 보니까 제외공간 공증법을 준 게 아마 이거 30조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제국이 원래 공정당당한 영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제국이 이렇게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은 지금 아포스티유가 체결이 돼 있는 나라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아포스티유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되고 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올해 법원지 9급이었나? 법원 사무관 객관식에 이 내용이 있었죠. 1번 문제로 아마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간에서 인증받는 경우에는 그 뭐 아파트를 저기를 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거 아마 올해 재외국민이나 이거 아포스티유 관련해서 내용 이런 거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그 말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지 9급이나 법원 사무관 그 객관식 문제 법원 사무관은 이제 없어졌죠. 내년부터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내년부터 없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법무사 1차 시험이랑 법원지 9급 1차 법원지 9급 시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법원 출제 시험을 잘 이렇게 기출 문제는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1차든 2차든 무조건 공부를 해두는 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재외국민 나왔네요.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0점이니까 뭐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양껏 적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사망 전에 정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아까 187조 186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해야 저기 하죠. 등기를 옮겨줘야 돼요. 근데 정에게 등기를 옮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럼 이제 갑의 상속인들이 그 갑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인들이 이렇게 옮겨줘야죠. 그렇게 하고 옮겨주는 거는 상속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을병 앞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정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냥 망인 갑에게서 바로 등기를 옮기죠. 그렇게 해서 이건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등기법 27조 그다음 규칙 49조 이렇게 해서 그 법조문 그 등기법과 등기 규칙의 법조문이 쌍쌍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그 정도로 이제 저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 및 첨부 정보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하라네요. 신청인은 당연히 뭐 정의 신청하겠죠.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등기 의무자는 을과 병. 그다음에 이거는 저 답안지에다 이대로 그대로 적었는데 그 등기 신청 서류처럼 등기 의무자 하면 여기 망 갑 적어줘야죠. 피상속인 망 갑 적어주고 돌아가신 분 적어주고 그다음 상속인 표시해주고 을 병 해야죠. 여기 지금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2번하고 이런 거 섞이면 안 됩니다. 자녀인 을과 병이 있기 때문에 을, 병 모두 들어가야죠. 그다음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청인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23조 1항 공동 신청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상속인은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한다는 거. 을, 병을 거쳤다가 정에게 가는 게 아니고 갑에게서 곧바로 죽은 갑에게서 곧바로 정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중간 생략을 인정하는 거죠. 포괄승계 하면 딱 따라 나오는 그래서 조문 써주고 이런 내용 적고 그다음 첨부 정보. 뭐 포괄승계니까 일단은 포괄승계 사망 사실 증명해야죠. 이거랑 똑같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랑 그렇게 해서 당연히 기가친제 망갑의 기가친제 있어야 될 것이고 사망 사실 증명서면 그 다음에 상속인 범위 증명서면 그 상속인 범위가 을, 병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감은 아까 얘기했죠. 죽은 사람의 인감은 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인감을 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동사무소 가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인 갑의 인감을 떼는 게 아니고 승계인 이 을과 병의 인감을 떼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인감 이렇게 떼는 거고 등기 필증은 그 갑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집에 뭐 저기 그 장롱 깊숙이 등기 필증 있겠죠. 등기 필증 있으면은 저기 해야 되고 없으면은 법 51조 규칙 111조에 따라서 을, 병이 저기 그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원인서면 이거는 사망하기 전에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내면 되고 그 상속인들이 따로 다시 정의랑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 적어주면 뭐 완벽하죠. 그리고 뭐 또 적을 게 있었나? 이 정도 적었으면 될 것 같네요. 20점 분량이니까 이것도 그래서 포괄승계에 대한 조문 인용해주고 그 다음에 포괄승계 그 신청인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상속인 을 병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판결 받아야죠. 네, 등기 의무자 상대로 내가 니네 아버지랑 이거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네요. 내가 너희 피상속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다 소를 제기해야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의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등기 신청 서류 작성해야 되는 압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첨부 정보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게 등기 서류가 돼야 이게 등기 서류 양식으로 안 하고 첨부 정보를 따로 작성할 뿐이지 사실 등기 서류의 연장판이거든요. 네, 실제 등기 서류 문제에서도 첨부 정보를 따로 작성하라고 그 신청서 양식 말고 종이를 한 장 더 주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것도 첨부 정보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 서류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첨부 정보 그 상상을 하면서 등기 신청 서류 작성하듯이 상상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내용들 다 적어주면 되고 이런 거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문제 1번 이것도 이런 걸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대지 사용권 서술해주고 대지권 얘기해주고 그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해서 법조문 인용해주고 등기법 40조, 등기법 61조 4항, 61조 5항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가능한지 여부와 이런 스타일은 작년 문제에서는 그게 나왔죠. 토지 하필 특례 반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는 2분의 1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거는 저기한 토지인데 이거 둘이 합필 가능하니 합필 특례 부동산 등기법 38조 묻는 문제가 작년 문제였죠. 그런 식으로 법조문을 알아도 정확하게 그 법조문을 해석해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내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필 특례에 이은 올해는 이렇게 답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물어보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도 은근히 아마 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도 막 미국 시민권자 한국이 나눠가지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첨부 정보 막 적었을 거고 아무튼 형사법하고 형사법에서 뭐 형사법은 그렇다 치고 형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이 조금 난해했을 겁니다. 민사법하고 형사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판례가 명확해가지고 네, 좀 민법은 좀 많이 평이했던 것 같고 민소는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네, 민사 서류하고 부동산 등기 서류는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네, 민사 서류랑 부동산 등기 서류는 9점, 15점, 23점 이렇게 나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봐도 너무 엉망이다 싶으면 9점 나올 거고요. 엉망까지는 아닌데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네, 논점도 많이 누락된 것 같고 뭐 답도 틀리고 그러면 15점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답도 맞추고 판결 요지도 맞추고 아니면 등기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 제목부터 시작해서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 목적 쓰는 거 있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대략 왁구는 갖추고 뭐 모든 논점을 다 저기 빠뜨리지 않고 저기 정확하게 가부를 가려내 가지고 민사 서류 같은 경우에 판례 쓰고 부동산 등기 서류 같은 경우에 첨부 정보 같은 거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누락 없이 다는 아니지만 얼추 그래도 제법 잘 썼다 그러면 23점 그 다음에 거의 뭐 정답도 다 맞추고 뭐 거의 완벽에 가깝고 한두 개 틀렸다 이러면 28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통 9점, 15점, 23점 이 셋 중에 하나로 갈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점수 받아보시면 뭐 알게 됩니다. 서류는 민사 서류든 부동산 등기 서류든 아마 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서류는 다만 똑같이 다 점수가 안 좋을 거고 어차피 민형사랑 부동산 등기 이제 기본 저기 과목들에서 아마 당락이 갈릴 겁니다.